안녕하십니까, 소소새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소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나무로 늘 푸른 잎은 변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충절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소나무는 봄에 예쁜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나무가 잎을 떨구고 겨울잠에 들어갔을 때 소나무는 푸른 잎을 매달고 묵묵히 산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소나무의 어원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솔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시골 어르신 중에는 소나무를 조선솔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니기다 소나무를 외솔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버들과 나무가 합쳐져 버드나무로 딸과 님이 합쳐져 따님으로 되는 의문현상과 같습니다. 이 소나무의 어원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솔은 산의 꼭대기를 뜻하는 수리 또는 중세어 수늑이 변한 고유어로 산 정상부에서 자라거나 높이 자라는 나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 중에 수리가 솔개로 불린 것으로부터 나무 중에 으뜸을 의미하는 수리 또는 높다는 뜻의 솔에서 소나무를 나무 중에 으뜸이며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역사적으로 기계가 높아 본받을 인물이나 늘 변함없이 절개를 지키는 인물에 비유되다 보니 그러한 소나무의 충절 또는 지조 등을 좀 더 추앙하기 위한 인문학적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물에 이름을 붙일 때는 열매나 그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늘을 닮은 가늘고 뾰족한 잎일 것입니다. 솔나리, 솔잎사초, 솔잎고사리 등 솔이 들어간 식물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솔잎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나무의 어원은 으뜸이나 높은 곳을 뜻하기보다 끝이 점점 가늘어져 바늘처럼 생긴 솔잎의 형태적 특징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 중에 수리의 부리를 보면 역시 송곳니처럼 끝이 점점 가늘어져 바늘처럼 뾰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감고 소나무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사시사철 푸르고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를 연상하게 되는 걸 보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소나무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잎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은 바늘을 닮아서 바늘잎이라고 부르는데 솔잎 끝에 손을 대면 정말 바늘에 찔린 듯이 따끔합니다. 한편 비가 내린 후 솔잎 끝에 맺힌 물방울을 보면 정말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저에게는 솔잎과 관련된 어릴 적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겨울철이면 아버지께서 땔감으로 뒷산에서 소나무를 해 오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소나무는 바늘잎이 2개씩 잎집에 쌓여 있고 잣나무는 바늘잎이 5개씩 잎집에 쌓여 있다며 마당 옆에 심겨 있던 잣나무와 소나무 잎을 비교해 주셨는데 제게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경험이 제가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수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 애국가 2절 가사인데 소나무의 수필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만고 풍상을 견디기 위해 철갑을 두른 것도 같고, 모진 추위와 더위, 혹독한 가뭄과 장마를 견뎌낸 거북등처럼 두껍게 패인 소나무의 수피를 보면 그 늠름한 기상에 감탄은 물론이고 때로는 세상사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까지 해줍니다. 다음은 솔방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방울은 작은 비늘들이 모여 공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각 비늘 속에는 작은 솔씨가 들어있어 청설모나 다람쥐에게 좋은 먹잇감이며 어릴 적 저에게는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 깡통에 넣는 좋은 불쏘시개였습니다. 또한 솔방울은 습도가 높으면 움츠러들고 건조하면 쫙 벌어지기 때문에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의 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꽃을 살펴보기 전에 소나무를 비롯한 거시식물의 생식기관은 꽃뿌리와 꽃받침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꽃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구화수라고 하는데, 구화수를 풀이해 보면 공처럼 둥근 밑씨들의 집합체가 이삭처럼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소나무의 암구화수는 새로 나온 가지에 달려 있고, 이 암구화수가 시간이 지나 수정이 되면 솔방울로 자라게 됩니다. 소나무의 수구화수는 암구화수 밑에서 자라며 봄철 온 세상을 노랗게 뒤덮는 주범입니다. 이 소나무의 학명은 피너스 덴시플로라인데, 덴시플로라는 촘촘이를 뜻하는 덴서스와 꽃을 뜻하는 플로리스의 합성어로 촘촘히 핀 꽃을 뜻합니다. 아마도 덴시플로라는 송화가루를 만드는 소나무의 수구화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나무의 암구화수와 수구화수는 올해 새로 자란 가지에서 볼 수 있고, 솔방울은 전년 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의 어원과 형태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소나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샌님이었습니다.